안녕하세요. 담담 수학의 수지쌤입니다. 자, 그동안 수능 특강, 모의고사 등의 문제풀이를 하는 얼굴 없는 강사로 만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직접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수험생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보려 합니다. 그래서 첫 영상으로 무엇을 전달할지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어려워지는 준킬러 문제와 킬러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준킬러 또는 킬러 문항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보통 수학 문제 푸는 것을 게임, 특히 전쟁에 비교하곤 하는데요. 수학 문제와 내가 싸우는 것이죠.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문제죠. 문제가 문제여서 문제가 돼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전략과 방법론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냥 문제가 어려운 것이다. 아니면 아직 개념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개념이 명확하게 완성이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될까요? 또 학생들이 말하는 개념 완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의 해답은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투더 영투더 우에 있습니다. 거기서 고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인즉 이렇죠. 몸무게가 22톤에 달하는 암컷 향고래가 몸무게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라고 우영우 변호사가 말하죠. 고래는 포유류라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핵심을 봐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개념이 부족하다는 핑계보다는 설령 개념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무기, 즉 알고 있는 개념만 가지고도 전략을 잘 세워 문제를 정복해보는 경험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수학 문제와 내가 전쟁을 벌인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전략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쟁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고서가 있죠. 바로 손자병법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로 유명한 병법서죠. 제가 수학 문제 풀이 전략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들을 문제풀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킬러 문제에 적합한 대표적인 전략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이르기를 아군이 적군의 2배가 되면 적군을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100명이고 아군이 200명이면 100명과 200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유인책을 통해서 50명과 50명 이렇게 나누어서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영국의 항공학자 란체스터가 말한 전투력의 제곱 효과, 이 말이 더 극명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전투력 제곱 효과란 간단히 말하면 아군과 적군의 전투력의 차이에 제곱을 해야 실제 전투력의 차이가 된다는 이론이죠. 예를 들어서 100명과 200명이 싸우면 전투력은 1대2죠. 자, 그렇지만 실제 전투력의 차이는 제곱의 비인 1대4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0명이 100명과 싸우면 그 중에 4분의 1인 50명은 전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50명씩 2등분으로 나누어서 싸우면 나는 200명을 유지하면서 전투를 2번 벌여야 되긴 하지만 50대 200은 1대 4니까 전투력의 제곱, 즉 1대 16이 실제 전투력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상대하기도 손쉬워지고 전사자도 줄일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그럼 이 전략을 수학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상대하기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급적 문제를 쪼개서 나누어진 작은 문제 4~5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거랑 지금 딱 맞는 전략이 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3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 22번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22번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각계 전투를 해야 이 문제가 좀 쉬워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조건이 있죠? F1은 1이고 F'1은 0이다. 자, 1번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또 gx를 새롭게 fx를 가지고 정의를 했죠. 2번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fx와 gx를 비교해서 모든 교점의 x좌표 합은 3이다. 자, 3번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를 4번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냥 한 개씩 이해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자, f의 1이 1이고 f의 프라임 1이 0이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gx는 그쵸 절대값 함수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이것만 잠깐 써보면 fx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2fx-1의 규칙을 취하고 자 f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를 치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의 규칙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gx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3번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3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fx하고 gx 이걸 바로 쓰자. fx 플러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요 3번 조건에서는 그렇죠? 이게 0이니까 fx가 1인 조건을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 대한 이해들을 다 하고 각계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면 자, 이제 요 g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라서 예, 적분의 값이 요 사이에 있도록 하는 이 최고 차이 계수가 정수인 지금 부분들을 정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하나의 문제가 맞지만은 개별적으로, 그쵸?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하나씩 각계 격파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준킬러나 킬러 문제들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압도할 수 있는 사소한 전투에서의 승리가 하나하나 모이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풀기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킬러, 킬러 문제를 푸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물론 하나의 전략만으로 항상 승리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전략 없이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것은 패배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에 이 전략을 꼭 적용해 보시고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문제풀이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파이팅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